네, 주간 증시 핫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1940선 숨고르기, 코스닥도 최고치 갱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 4분기 어닝 시즌 절정, 현대차 선방, 삼성전자 고공행진,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STX그룹주 채권단 6천억 긴급 자금 지원의 강세, 이 세 가지를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결국 지수,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세 번째는 이제 STX 그룹주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 세 가지 이슈 묶어서 김영근 멘tor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이슈를 보면 일단은 코스피 쪽의 어떤 반등, 지난주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코스피 쪽의 어떤 상승에 대한 1900선에 대한 하방에 대한 바닥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존재하고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흐름이지만 하방에 대한 바닥 구간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낙폭주들의 어떤 강한 반등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주들의 어떤 반등까지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제 민감주들의 소외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바닥을 지금 찍었다 이렇게 사실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물론 철강이나 뭐 이러한 그 산업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의 그러한 흐름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선별을 해야 되는 업종 섹터별로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 이러한 부분을 좀 보면 중소형주의 강세 부분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민감주 중에서는 IT 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IT 부품이라든가 또 삼성전자가 아까도 나왔지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보유를 그 종목을 매매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노리고 이러한 부분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150만 원 선 근접한 구간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어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승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지표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바닥 국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코스닥 쪽의 강세 부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는 과연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의 국면이냐 아니면 상승의 지속 국면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섹터별로 잘 구분해서 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라든가 종목 상담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병선 멘토께서 이번 주 이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한 이슈는 한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 공매도에 한 셀트리온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진정세를 찾아오면서 한 20-30% 바닥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과 제약주, 바이오주가 다시 진정 국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X 그 관련주인데요. 그동안 STX 관련주들이 그 세계 경기 불안과 유동성 이하로 그동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이번에 6천억 정도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STX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약 6%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낙폭 과대하다가 오늘부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약 8조 7천억 원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관련된 IT 부품 회사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대거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적인 수급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최명성 멘토께서 수급상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4월 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어떻게 그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어떻게 거래소, 코스닥 선물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왔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도표 좀 잠깐 틀어주세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조 8천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매수했는데 641억을 매수했고요. 선물은 2만 4천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6월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물은 약 2만 7천 계약을 매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달에 외국인은 매도를 계속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에서는 거래소에서 1조 6천
5,690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5,697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은 약 26,24계약을 매수를 했고요. 6월물로 봤을 때는 약 25,000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 선물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은 보통 수준이었는데요. 개인은 거래소에서 1조 1,981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을 많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요즘 코스닥이 많이 상승했는데 의외로 반대로 개인은 코스닥을 매도를 많이 했어요. 5,582억을 매도를 했고요. 선물은 약 3,291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은 거래소 선물에서 매도 증가, 기관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에서 매수 증가, 개인은 그냥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현근 멘토께서 수급상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예. 예. 한 주간 지금 상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1950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했었죠. 전일 어제였죠. 어제 1950포인트까지 고가상으로 좀 터치를 한 모습인데 이러한 대형 민감주들의 상당히 강한 반등 부분이 좀 돋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들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러한 어떠한 종목을 사고 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한 주간에 앞으로 다음 주에 또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다음 주도 매매를 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이 코스피 쪽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LG전자가 가장 상단에 잡혀 있는 모습이죠. LG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IT 쪽의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뭐 IT 계속 뭐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뭐 실적 부분이 확실하고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LG전자 뭐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만 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IT 쪽의 흐름이 가장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테크닉이라는 종목도 매수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러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매수세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죠.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뭐 호실적을 나왔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좀 안 좋은 거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발표를 하면서 좀 해소되면서 강한 반등을 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저에 대한 부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지속성은 우리가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체크를 하면서 밸류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생긴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만 가지고 투자를 좀 지속하기에는 조금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섹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롯데 쇼핑, 유통 쪽 여전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 하나금융지주 건설이나 금융 섹터도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계속 뭐 매수에 좀 잡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바닥 국면에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를 빼먹었네요. 기아차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 기관들의 매수의 종목을 좀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역시 이제 IT 쪽 여전히 뭐 매수를 했고 지난주에 삼성전기 이번 주죠 삼성전기 상당히 뭐 돋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의 흐름이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코덱스 200을 기관이 계속 매수했던 부분 어떤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지금 계속 좀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조선업종 중에 소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됐죠. 이런 삼성중공업의 매수세도 눈에 띄고 있고 이마트라든가 이런 유통 쪽 여전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려아연의 반등도 좀 눈에 띄었고 기아차 역시 뭐 자동차 섹터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역시 이제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IT 쪽이 좀 공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IT 쪽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것 같고 실적이 또 호실적을 발표하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종목들은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물론 이러한 부분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성 부분은 향후에 어떤 다시 한번의 좀 확인 구간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체크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외인들의 지금 현재 매수를 보면 GS홈 쇼핑 같은 경우 뭐 계속 뭐 상당히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뭐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면 파트론이라든가 SFA 뭐 이러한 IT 쪽에 서울 반도체, 덕산하이메탈 역시 IT 부품주들 LED 쪽도 있고
갤럭시 S4 관련한 이런 카메라 부품, OLED 이런 섹터들 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은 뭐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KG 이니시스라든가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러한 전자 결제, 성장에 대한 부분, 산업의 성장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장 확대가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는 이런 전자 결제 섹터 상승이 좀 돋보이는 그러한 한 주였고요. 게임들이라든가 컴투스, 모바일 게임주들이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좀 이러한 수급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슈프리마라든가 이러한 개별 종목적으로 상당히 강한 우량한 그러한 기업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기업들 여전히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이러한 매수를 보면 일단 서울반도체가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서울반도체, 뭐 옵트론텍, 루멘스 이러한 IT 쪽, 서원인텍, KH바텍, 뭐 KH바텍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역시 IT 부품 쪽이 가장 핫한 그러한 한 주간이었고, 뭐 최근에 가장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언스라든가 이러한 전자결제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외인과 기관의 공통적인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뭐 바이로메드라든가 뭐 아이센스라든가 의료종밀 이러한 쪽도 좀 눈에 띄고 있고, 인프라웨어 같은 견조한, 아까 외인들의 매수는 슈프리마 같은 이러한 종목,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인프라웨어 같은 이런 상당히 좀 성장에 대한 기반이 되는 성향성이 있는 기업들에는 여전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강세는 계속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이런 중소형주들의 강세 부분은 앞으로도 더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게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대비 이번 주 금요일에 정확하게 3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외국인이 이번 주만 봤을 때는 그 순매수가 순매도가 2,200억이었고요. 프로그램에서 5,500억이 순매수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의 2,200억 순매도에 반해서 프로그램이 5,500억 순매수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점검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명성 멘토께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점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달 4월 달 들어서 그 코스피 20 종목의 그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SK텔레콤, KT 뭐 그런 거라든가 제약주 별로 없어요. 이건 상승 추세에 있는 건 거의 없고 제자리 지키기 및 약간의 반등만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LG그룹의 약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LG가 지금 LG 스마트폰 옵티머스 칩 판매량 증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LG그룹들이 지금 피해를 받은 지 상승 중인데요.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뭐 LG 생활건강 등이 다수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또 하락폭이 컸던 현대차, 기아차의 반등이 약간 있었는데요. 제가 차트로 좀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LG화학이 바닥권을 잡다가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LG전자가 좀 상승폭이 컸어요. 2주 전에 비해서 약 한 7만 6천 원짜리가 8만 9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약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G그룹이 지주사 성격인데 여기도 2주, 한 3주 동안 정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이것도 약간의 반등이 있었고요. LG 생활건강도 약간의 좀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다. 이제 눈여겨볼 게 있다면 현대차가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는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현대차 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전년도 대비 약 6%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가 아울러서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시가총액 20종목은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냥 LG전자, LG그룹주만 좀 강세고 현대차에 약간 반등이 나왔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근 멘토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특별히 그 지난주에 상당히 그 고생했던 셀트리온까지 같이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코스닥 쪽에 뭐 시총의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하한가를 한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었죠. 그리고 이제 강한 반등을 주어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반등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한가의 그런 반등도 보여줬었는데요. 셀트리온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만에 뭐 반토막이 나버렸죠.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저러한 이제 상한가 한 번이 나왔다고 해서 또 상승으로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밑에서 만약에 이제
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종목 상담은 아니지만 말이 이게 종목이 나왔으니까요. 한 우리가 이제 밑에서 만약에 낙폭주를 매매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 어느 정도 목표가는 사실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손실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CJ 오쇼핑도 그렇고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GS 홈쇼핑 뭐 신고가의 모습이죠. SK 브로드밴드도 상승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통신 종목이고 CJ ENM도 상당히 뭐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좀 찍고 상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좀 패턴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SFA 이러한 OLED 장비죠. 이러한 쪽도 IT 부품 쪽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이제 시젠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쪽의 흐름이 약간은 이제 셀트리온 하한가 부분에서 조금은 좀 우려감이 좀 사실은 들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확실히 좀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막연한 좀 기대감만 가지고 종목을 접근했을 경우에 위험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였죠. 젠백스 같은 경우도 하한가를 가는 이러한 흐름도 나왔는데요, 지금. 젠백스도 지금 전일에 좀 하한가를 가는, 바이오 섹터에서 이러한 좀, 한 번씩 하한가를 가는 이러한 종목들이 약간의 좀 심리를 조금은 유축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충분히 그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서는 조금 위험한 섹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 중에서 SM 같은 경우도 큰 변동은 없었지만 여전히 주가의 흐름은 아직 뭐 견조한 흐름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파트론 여전히 IT의 부품주도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상승을 좀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차바이오엔도 여전히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좀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요. 덕사나이 메탈,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러한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코스닥 쪽의 시총의 상위주들을 보시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 쪽은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반등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상의 외인들의 매수세는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이제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 부분은 당분간 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업종과 테마를 설명드리겠는데요. 김영근 멘토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바이오 좀 얘기하시다가 이제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좀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IT 쪽은 가장 뭐 확실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뭐 IT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IT 쪽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쪽이 가장 뭐 추세적인 상승과 실적이 기반이 되고 이러한 좀 가장 핫한 그러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4 부분이 출시가 좀 되면서 관련한 부품주들의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러한 IT 쪽의 그러한 흐름들이 역시 좀 가장 특징적이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러한 섹터다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이죠.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러한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났죠.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산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시장, 우리 국가를 잘 성장을 일으켰던 이러한 산업들이 약간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산업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징 그래서 종목으로는 업종으로는 이렇게 IT와 전자결제 이러한 모바일 쪽 이러한 부분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 STX 그룹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TX 그룹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상 이제 물론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좀 우려감이 있을 때는 조금 뭐 한 발 물러서는 게 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맞는 거라고 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을 또 어떤 매매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노리겠다고 덤벼들은 이제 그러한 투자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또
원하는 노리는 그런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매 부분은 좀 트레이딩 부분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투자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조금은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에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사실은 종목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러한 투자자들만이 좀 매매를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고스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매매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늘리는 본인이 어떤 리스크를 키워가면서 어떤 매매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좀 더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좀 악재들이 있는 종목들을 좀 피해서 한 발 물러나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상 멘토께서 이제 업종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주 특징 테마주인데요. 이제 거래소에서는 LG그룹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인 LG, LG전자, 생활건강,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등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은행에서 6천억을 자금을 지원해서 STX 그룹이 상승세인데요. 그 관련주가 STX, STX 중공업, STX 페너션, STX 조선해양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이번 삼성전자 1분기 그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인한 관련 부품주, IT주가 강세였는데요. 인터플렉스, ELK, 옵트론텍, KH 바텍 등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반도체주와 반도체 부품주와 관련주가 강세인데요. 아나페스, TCK, PSK, 세미텍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우리나라에 다 좀 어둡고 좀 그런데 싸이 효과가 좀 있었죠. 싸이가 세계 말춤의 대가입니다. 싸이가 그 젠틀맨 발표 후에 전 세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DID, 오로라 등이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좀 싸이 관련주나 음원주가 한 10배씩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좀 약간 좀 외국인 매도라든가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좀 이렇게 주춤해 있는데 좀 확 뭔가 좀 바람을 한번 크게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김영근 멘토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져온 특징 종목으로는 방금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에도 좀 해당이 됐는데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PCB 업체인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 양측에 모두 다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건 바로 애플에 대한 영향이었죠. 애플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 우려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우려와 실적도 좋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애플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애플 쪽으로 많이 점유율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좀 약간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좀 현저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 부진으로 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2분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개선세가 나타나리라고 보여지는데 신규 모델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모멘텀을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주는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 상당히 뭐 강한 한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양봉을 딱 강하게 올려버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징적인 오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거래 그 종목 매수세 수급을 좀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러한 메이저들의 수급이 상당히 돋보이는 오늘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현재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잡아나가는 바닥 국면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잘 또 매매 포인트를 잡아 보신다면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우리가 좀 매매에도 좀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는 인터플렉스 이 종목을 좀 저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상 멘토께서 특징주 점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특징주는 제가 본 특징은 KH 바텍입니다. 휴대폰 관련 부품입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4가 지금 인기리 많이 판매가 됐는데 거기에 그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휴대용기, 외장 및 내장재, 조립 모듈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성장과 태블릿, PC 등을 급성장하면서 꾸준히 매출 증가세에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갤럭시폰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양호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2340%로 아주 양호한 회사입니다. 그 차트 한번 좀 틀어주세요. 보시면 지금 2주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지금 보면 IT 부품주들이 계속 상승 추세인데 다음 주에도 한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특징주는 KTH 바타인데 뭐 회사 재무제표로 보나 현재 시황으로 보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더욱 상승 추세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OCI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근 멘토께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요. OCI가 장 마감 후에 중국 기업과 이제 1.4조 원 폴리실리콘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좋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망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김영근 멘토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그 OCI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서울경제 출연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다른 데 출연했을 때 얘기인데요. 2011년에 이게 65만 원까지 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60만 원 갈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80에서 100만 원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거 중장기로 15만 원이 깨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결국은 15만 원이 깨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하는 조언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10만 원 깨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걸 중기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악재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좀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전망은 뭐냐면 왜 그 당시에 2011년에 제가 이걸 15만 원 얘기했었냐면은 그 당시 적정 주가가 1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현재 깨졌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10만 원 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늦춰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영근 멘토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현재 10만 원 뭐 깨질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종목의 흐름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상태이고요. 종목이라는 게 어떠한 방향을 좀 잡게 되면 사실 그 방향을 변화시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약 해지 부분도 악재 부분이고요. 월요일 날 뭐 더 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수급을 현재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외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유입이 되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태양광 쪽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면인데요. 수주 부분도 좀 해지가 되고 이러한 국면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 구조조정이 돼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기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목을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다면 현 구간에서 당연히 이제 접근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종목이 되겠죠.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은 아니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10만 원까지도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저도 제 의견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저는 항상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눈으로 매매하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장기 평선을 오히려 넘어서고 나서 올라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신규 투자는 그때부터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산업적인 부분을 예측을 하고 수요적인 부분을 예측하고 그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종목이 단순하게 나중에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장기 평선을 좀 넘어서는 수급이 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외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는 뭐 10만 원까지 하락하는 이러한 패턴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